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탭 X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나 쓸만한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레빗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캐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몇 가지 좀 적어 놨는데, 첫 번째로 이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탭이 있습니다. 탭이 있고요. 자, 첫 번째 스트럭처 탭, 아키텍처, 뭐 시빌, MEP, 유틸리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씩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죠. 레빗에도 스트럭처나 MEP, 유틸리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 개발 중이기도 하고 차츰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죠. 자, 레빗은 기본적으로 서버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캐드는 이제 레빗 서버로 이제 어떤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있는 게 베이직 세팅이라고 해서 바텀 레벨과 탑 옵셋을 결정하는 구간입니다. 자, 빔을 그려보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죠. 자, 기본적인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이렇게 라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과 텍스트 정보를 플러스 해가지고 특정한 객체를 그려나가는 그런 아주 간단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한번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옵션이 뭐 여러 개 있는데 이 중에 다른 거는 데브 캐드에서는 사용하지 않고요. 데브 라이노에서 사용하는 기능들이기 때문에 일단 위에 있는 그런 옵션은 건드리지 않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스트럭처 탭에 빔이 있는데 빔은 탑으로도 그릴 수 있고 미들로도 그릴 수가 있죠. 자, 탑하고 미들 두 가지로 그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3차원에서 한번 볼까요? 자, 3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보가 그려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Z 맞춤 상단이냐 중심이냐를 결정하면 됩니다. 이 상단이냐 중심이냐를 결정하는 게 여기 있는 옵션 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그려보죠. 자, 그러면 빔을 클릭하고요. 클릭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레벨을 선택하고 실행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뜹니다. 자, 여기 상단에서 이제 각 레벨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아무것도 뜨지 않고 있죠. 자, 밑에 보면, 옆에 보면, 레빗 데이터라고 하는 구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레벨을 선택하고, get 데이터 하게 되면, 레빗에 있는 정보를 캐드로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레빗이 가지고 있는 레벨 정보를 이제 캐드에서 선택할 수가 있고요. 레벨 1, 레벨 2, 자, 보 같은 경우는 탑 레벨을 지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앞에 레벨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레벨 가져왔었죠. 자, 그런 다음에 빔 누르고 선택하고 엔터 누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빔이 그려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G1이라고 하는 타입으로 그려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하고 엔터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 선부는 레빗에 있는 특정 정보, 엘리멘트 아이디 값을 이 선분이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서로는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데이터 구조를 만들 수가 있고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 제가 이 선을 약간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런 다음에 업데이트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라인이 이렇게 끊어졌다고 하면, 자, 이렇게 하면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당연히 뭐 무브도 됩니다. 자, 이렇게 무브, 그리고 빔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무브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시작 레벨과 끝 레벨이 지금 00가 되어 있는 것은 여기 바텀 레벨의 옵셋 값을 조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제가 300이라고 입력하고 다시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300씩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0레벨 누르고 빔을 누르게 되면 아래로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걸 만약에 이렇게 카피를 했어요. 카피를 했을 경우에는 이 데이터하고 이 데이터가 같이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카피를 했지만 이 빔이 이렇게 움직이는 수밖에 없게 지금 되어 있어요. 자,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나는 카피를 했을 뿐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카피를 했을 뿐인데 위에 거를 누르게 되면 아래 녀석 이 레빗의 그 빔 데이터가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밑에 거 누르고 다시 빔 누르면 같이 지금 이 두 개의 선과 이 하나의 객체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새롭게 그리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선을 선택하시고 밑에 보면 리셋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리셋을 클릭해 주시면 이제 더 이상 두 개는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만약에 다시 누르게 되면 새로운 객체를 그려 나갈 수 있는 거죠. 새로운 객체는 이 선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가 됩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두 개가 같이 움직이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네요. 자, 선이 이 정도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잡아서 빔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고요. 자, 이렇게 더 연결해서 쭉 그리게 되면 업데이트 되고 빔들은 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캐드만 가지고도 이제 어떤 특정한 객체들을 이제 쭉 그려 나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업데이트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주 간단하죠. 간단하게 객체들을 쭉 만들어 나갈 수 있고요. 자, 만약에 내가 여기서 객체를 뭐 1지원이라고 만약에 바꿨다 라고 하면 이제 레빗에는 해당 유형이 존재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해당 유형이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지우겠습니다. 클릭하고 빔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리스트가 없다라고 1지원이라고 하는 리스트가 없다라고 이제 명명돼서 나오게 됩니다. 자, 위에 있는 프리픽스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G1이 있고요. 복제해서 제가 1층에 있는 G1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자, 1층에 있는 G1이라고 정의를 해서 있는데 지금 CAD에는 G1이라는 숫자밖에 존재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 앞부분에 숫자를 더해주는 기능이 프리픽스 기능입니다. 제가 1이라고 치면은 이 선분은 G1이라고 하는 정보를 받았지만 1이라는 숫자를 더해서 레빗에 1G1의 객체를 그려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1G1이 되어 있죠. 자, 프리픽스를 없애고요. 제가 밑에 있는 아이를 누르게 되면 밑에 있는 아이는 G1으로 위에 있는 아이는 1G1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1이라고 다시 바꾸고 그리게 되면 이제 1G1으로 이제 그려지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쉽게 객체를 제어할 수 있고요. 다시 전체 클릭해서 빔 그리고 자, 그런 다음에 탑 옵셋을 뭐 900으로 800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누르게 되면 이렇게 800으로 다 내려간 걸 확인할 수 있고 당연히 마이너스 500 이렇게 입력하고 다시 객체 선택하고 누르게 되면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이제 시작과 끝이 이제 마이너스 500, 500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레벨 변동에 의해서 쉽게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쓸만할 것 같죠? 그죠? 쓸만할 것 같아요. 자, 철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쉽게 작업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700짜리 이런 보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 이 가운데 있는 센터선을 이제 추출해서 이쪽으로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를 그릴 때 이렇게 해서 센터선을 이렇게 쭉 잡아서 이렇게 그리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보는 가운데 있는 로케이션 커브, 즉 요 센터선을 기준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런 거에 착안해서 이제 그리게 될 텐데요. 도면이 보통 뭐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기고 뭐 이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이제 센터 라인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요. 밑에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커브의 센터 라인을 구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선택해서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각 객체의 센터선을 찾아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는 이 보의 너비, 두께를 의미를 합니다. 우리한테는 필요가 없으면 이렇게 지워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G1으로 되어 있을 테고요. 자,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뭐 여러가지 레시피들 많이 사용하실 텐데 이렇게 센터선 추출하시고요. 센터선은 레이어가 홈에 보시면 이렇게
월 센터 라인이라고 하는 레이어로 지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신 다음에 선택하시고 빔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객체가 잘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볼을 그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 한번 알아봤는데 하나 빼먹은 게 있네요. 여기 탑으로 했을 경우에 얘가 지금 Z 맞춤이 이제 상단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만약에 얘를 미들로 바꿨을 경우에는 이제 해당 객체들은 지금 요 부분은 업데이트가 안 되게 되어 있네요. 자, 미들로 놓고 이제 그리게 되면 중심으로 그려지는 거. 이거 업데이트 안 되는 거는 이제 제가 하면서 여러분들 의견 들어서 이제 하나하나 업데이트 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은 요 기능의 업데이트는 안 되네요. 제가 뭘 빼먹었나 봐요. 다시 되네요. 뭔가 오류가 있었나 봐요. 다시. 상단으로는 되는데 중심으로 이동은 안 되네요. 다시 해볼까요? 미들로 놓고 그리게 되면 일단 얘가 중심으로 그려지긴 하고, 그런 다음에 탑으로 바꾸고 빔을 누르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상단으로 바뀌긴 하는데, 한번 바뀐 게 미들로 해서 다시 엔터를 누르면 바뀌지는 않네요. 요거는 제가 업데이트를 좀 진행을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만약에 보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만약에 그리게 되면 객체들이 이렇게 선택된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화면 밖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려놓은 다음에서 줌 2 누르면 가운데로 이렇게 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보가 이제 많아도 좀 손쉽게 그려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빔을 만드는 거 한번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컬럼이나 뭐 플로어 등 여러 가지 구조 객체들 만드는 거 연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